웨비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라이즈 공동 창업자 겸 CSO를 맡고 있는 박민성이라고 합니다. 늘 웨비나 때 만나 뵙게 되네요. 네. 이번에는 11월 달 가장 이제 이커머스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달이 다가왔고, 특히나 이때는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같은 대형 이벤트들이 글로벌 서비스들도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례들과 저희가 살펴봤던 데이터 위주로 여러분들께 인사이트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4년 블랙 프라이데이 성공 방법에 대해서 22년 데이터와 각종 사례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크게 4가지 꼭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022년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데이터로 먼저 살펴보고, 거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레슨런들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블랙 프라이데이 이외에도 어떤 이벤트를 진행할 때 성공한 이벤트라는 건 과연 무엇인지를 정확히 정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향후 블랙 프라이데이를 언제 시작해서 어떤 마케팅 믹스 전략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웨비나에서 실제 사례를 알고 싶다라고 요청 주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사례를 찾다 보니까 저희 고객사들의 실제 사례, 어떤 소재를 썼고 어느 타이밍에 메시지를 보냈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드리게 되면 그분들의 노하우가 또 오픈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발표 장표 안에 요소에 일반화시켜서 녹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22년 블랙 프라이데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데이터로 살펴봤습니다. 저희 현재 고객사들의 매 월별 매출액을 모두 합산했을 때 저희 솔루션을 쓰고 있는 고객사들이 지금 현재 한 400~500개 정도 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게 시장의 총 매출액이라고 좀 터프하게 해석을 했을 때 현재 월별 총 매출액은 11월 달에 2022년에 가장 높았습니다. 그걸 2022년 1월에 매출액을 100%라고 가정했을 때 무려 44.91% 정도 11월 달에 매출액이 상승하는 것을 보였고요. 이거를 다시 저희 고객사들 중에서 실제 월별로 어떤 월에 가장 매출액이 높았는지를 구한 다음 11월에 매출액이 가장 높았던 사이트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분포로 살펴본 겁니다. 보시다시피 11월, 6월, 3월 순서로 저희 고객사들의 사이트가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매출액 자체로 보면 확실히 11월 달에 고객들의 구매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 데이터라이즈 콘솔의 하나의 화면인데요. 주로 많은 분들이 매출액이 왜 올라갔지, 왜 떨어졌지 라는 것을 해석하시고 싶으실 때 가장 먼저 접근해야 될 지표는 크게 3가지입니다. 세션 수, 구매 전환율, 객단가. 즉 고객이 얼마나 들어와서 얼마나 지갑을 열고 또 그 지갑을 열 때 얼마를 지불하는지를 봐야 이 매출액에 가장 영향을 줬던 팩터가 무엇인지를 바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 블랙 프라이데이 11월 달에 매출액이 왜 높아졌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2022년에는 일단 11월에 방문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결국 11월 달에 블랙 프라이데이나 각종 이벤트들을 주로 진행하게 되고 또 10월부터 11월로 넘어오면서 이제 계절도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객단가가 높은 새로운 상품들을 사시려는 니즈들이 많아서 11월 달에 일단은 쇼핑을 하려고 방문하시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다는 의미고요. 이건 약간 원인과 결과의 해석을 조심해야 되겠지만 다른 의미로서는 사이트에서 그만큼 퍼포먼스 마케팅 광고를 많이 진행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죠. 반면 구매 전환율 같은 경우는 11월 달이라고 해서 특별히 높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4월, 7월 이럴 때가 11월보다 더 높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상단에 보시면 4월, 6월, 7월, 9월, 11월 이런 달들이 주로 구매 전환율이 그래도 높은 축에 속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객단가 측면에서 보면 확실히 11월 달, 12월 달이 객단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 시기 때 고객들이 크로스셀, 업셀이 가장 잘 되고 또 단일 상품을 사더라도 또 가을, 겨울용 상품들을 많이 구매하시다 보니까 객단가가 자연스럽게 높았던 경우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매출액은 구매 전환율도 어느 정도 준수하게 높았던 상황에서 방문자 수와 객단가가 높았기 때문에 2022년 11월 달에 매출액이 가장 높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외의 지표를 한번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11월, 12월에 고객의 가입자 수가 저희 전 사이트들 대상으로 데이터를 봤을 때 가장 높았습니다. 무려 37.94%의 사이트가 11월, 12월에 가입자 수가 가장 많았고요. 하지만 가입자 수가 많았으면 과연 구매자 수, 첫 구매하는 고객의 비율은 많이 높았을까 해서 살펴봤더니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고객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구매 전환 확률이 높은지를 역으로 분석을 해보면 가입하는 행위가 실제 구매 전환 행위 직전에 많이 발생된다라는 것을 패턴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가입이란 행위는 구매할 상품이 마음에 들었을 때, 뭔가 마음에 결정이 되었을 때 이제 직전에 하는 행동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가입하고 그날 얼마나 구매를 하는지 이 비율이 이커머스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11월 달 기준으로 당월 가입하고 첫 구매하는 비율을 봤더니 다른 월 대비해서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11월 달에 좋은 이벤트를 보고 뭔가 구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입은 했지만 맨 마지막까지 구매를 주저하는 회원이 여전히 많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죠. 또한 11월 달에 그렇게 많은 고객들이 구매를 하고 매출액도 커졌다면 이상적으로는 이 고객들이 그 다음 달, 그 다다음 달 계속해서 우리 사이트에 또 들어오고 또 구매를 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3개월 이내 재구매율로 한번 살펴봤을 때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고객의 리텐션이 잘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7월, 11월, 12월에 구매를 한 고객들의 3개월 이내 재구매율이 가장 낮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해당 달에 첫 구매를 한 고객과 재구매를 한 고객의 3개월 이내 재구매율을 각각 나눠 봐도 11월 달에, 12월 달에 가장 재구매율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정성적으로 확인하는 바로는 보통의 마케터 분들은 실제로 이벤트를 운영하실 때 그 해당 이벤트 기간 동안에 단기 매출액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에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계셔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2022년 데이터를 봤을 때 블랙 프라이데이는 이렇게 현상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회원가입자 수와 매출액은 매우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매출액의 증가는 세션 수와 객단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보였고요. 하지만 당월 가입하고 첫 구매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으며 또한 이벤트 기간에 고객이 구매하고 난 뒤 3개월 이내 재구매율도 11월 달, 12월 달이 가장 낮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결과는 제가 2021년 데이터를 보고 2022년에 이런 유사한 블랙 프라이데이 웨비나를 했을 때의 결과와 거의 똑같습니다. 1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게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한 건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벤트를 더 잘 촘촘하게 설계를 해서 이것보다 더 성과가 나는 결과를 만들어내시길 바라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공한 이벤트라는 걸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저는 이제 데이터쟁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기 성과와 장기 성과를 명확히 분리해서 동시에 다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단기 매출을 많이 보시고 있어요. 특히나 어떤 퍼포먼스 마케팅을 집행할 때도 뭔가 수익 구조까지 보기보다는 매출액으로 계산된 로아스에 더 집중해서 마케팅을 하는 것도 그 중에 한 결과이죠. 그러면 단기 성과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냥 쉽게는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매출액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죠. 이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회원가입자 수라는 거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결국 신규 방문자 수를 늘리고 그들의 회원가입률이 높을수록 회원가입자 수는 높을 겁니다.
매출액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많이 주머니를 열고 그 다음 거기서 더 많은 돈을 꺼내게 하면 매출액은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 각각의 요소들을 높일 수 있는 전략들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는 것을 당연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장기 성과라는 건 뭘까요? 결국 이벤트를 통해서 앞서 보셨다시피 회원 가입자 수가 급증했죠. 그거는 우리의 잠재 구매 회원들을 그만큼 많이 늘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장기 성과는 이 회원들을 한 번 더 구매하고 만약 그 안에서도 구매를 안 했다면 첫 구매를 하도록 유도하는 그 과정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서 궁극적으로는 고객 한 명이 우리 회사에 기여하는 커스터머 라이프 밸류를 증가시키는 것이 미래 매출액까지 끌어올리는 장기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조금 강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한국에서 커머스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많은 회원을 확보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회원은 미래에 우리가 퍼포먼스 마케팅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더 적은 비용으로, 아시다시피 메시지 비용이나 이런 CRM에 활용되는 비용이 퍼포먼스 마케팅 비용보다 더 저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원을 확보한다는 건 결국 미래에 내가 더 적은 비용으로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한국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카카오 싱크로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네이버페이로 현재 많은 고객들이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세요. 네이버페이가 워낙 구매가 편하고 그리고 관련된 적립금 혜택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요. 실제로 네이버페이로 구매를 하게 되면 자사몰 기준으로는 고객의 정보가 남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고객의 정보라고 하면 뭐 이메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이버페이를 통해서 단기 매출은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추후에 이 고객이 구매했던 상품을 가지고 고객님 이 A라는 상품 사셨는데 B라는 상품도 한번 사보시면 어때요? 라고 뭔가 CRM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메시지를 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네이버페이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원을 많이 확보하는 이벤트를 하겠다, 특히 블랙 프라이데이 때 그거를 집중적으로 해보겠다라고 하신다면 고객들이 우리 서비스에서 보통 객단가가 얼마 정도 될 때 네이버페이로 구매하면 받는 혜택이 있을 거예요. 네이버페이에서 직접 지급하는 적립금이나 이런 혜택들이요. 그 금액 대비 우리가 회원을 가입시켜서 실제 회원으로 구매했을 때 혜택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보고 그 이벤트의 할인율이나 중복 허용 여부 같은 것들을 결정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네이버페이에서 받는 혜택의 양보다 자사몰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구매했을 때의 혜택의 양이 훨씬 더 크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고객은 그 회원 가입이라는 불편한 단계를 거치고서 자기 개인정보까지 주면서 구매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카카오 싱크로 가입하면 좋은 건 카카오 싱크가 특히 카페24나 메이크샵, 고도몰 같은 ECP를 쓰고 계신 서비스들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설정이 가능하고 고객의 입장에서도 회원 가입을 할 때 한두 번의 클릭만으로 곧바로 회원 가입이 되기 때문에 회원 가입률 자체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 같은 것을 하실 때는 고객이 직접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해 자기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의 회원 가입 단계를 최상위에 노출하기보다는 회원 가입 페이지에서도 카카오 싱크 회원 가입하는 버튼을 더 상위에 둠으로써 회원 가입 절차를 줄이고 회원 가입률을 높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형식으로 저희 데이터라이즈 솔루션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이벤트 기간 때 이런 온사이트 캠페인을 사용해 보세요 라는 건의를 많이 드립니다. 즉 고객이 방문을 했을 때 이 고객이 비회원 고객이거나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을 가입하지 않은 고객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온사이트 캠페인을 노출을 해서 고객님 실제로 회원 가입을 하시거나 카톡 채널 친구를 맺으시면 추가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라는 걸로 타겟팅이 가능한 거죠. 여기서 카카오톡 채널 친구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데이터라이즈에서 친구톡이라는 메시지를 쏘게 되면 카카오톡 채널 친구에게만 친구톡 메시지가 가게 됩니다. 이건 광고 메시지라 그렇거든요.
그러면 메시지를 받지 못한 고객, 즉 도달되지 않은 고객들 같은 경우는 회원이지만 카카오톡 채널을 맺고 있지 않다라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 고객이 방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온사이트 캠페인을 노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데이터라이즈에서만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소재를 자세히 보시면 혜택을 명확하게 설명할수록 고객의 클릭률과 회원가입률이 높습니다. 보시면 바로 쓸 수 있는 2,000원 증정,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1,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소재를 제작하실 때 표현하는 게 이벤트 소재를 만드실 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구매 전환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매출액을 높이는 거에 있어서 구매 전환율도 한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일단 퍼포먼스 마케팅을 최적화하는 얘기는 이번 세미나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 외적으로 고민하시고 고려하셔야 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랜딩 페이지의 속도입니다.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랜딩 페이지 속도를 조금 무시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점점 여러분들이 고화질의 이미지들과 다양한 형태의 UI, UX를 그려내다 보니 점점점 페이지 하나의 무게가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랜딩 페이지 속도가 이제 한국에서도 점점 느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랜딩 페이지 속도가 실제로 3초가 넘어가게 되면 고객의 이탈률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랜딩 페이지 속도 관리는 특히나 고객이 많이 방문하게 되는 이벤트 기간에는 더 잘 세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랜딩 페이지에 고객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에 사람의 눈은 상단에 많이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메뉴를 맨 하단에 두지 않고 최상단에 두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랜딩 페이지 상단에 노출되는 상품을 무엇으로 선정하는지를 잘 고민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리타게팅 목적의 마케팅 채널을 꼼꼼히 설정하고 CRM을 갖추시는 게 구매 전환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는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랜딩 페이지 속도는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 사이트 구글 크롬으로 열어보십시오. 들어가셔서 구글 크롬에 들어가시면 라이트하우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라이트하우스에 들어가신 다음에 뭔가 거기에 진단하기 같은 CTA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미지처럼 너희 사이트는 현재 몇 점이야, 퍼포먼스가 몇 점이야, 이런 것들을 알기 쉽게 보여줘요. 그리고 그 밑에는 어떤 부분들을 개선하면 돼 라는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보통 국내의 커머스 사이트들은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이 두 가지가 원인이 됩니다. 첫 번째는 싱크로 호출하는 스크립트가 있을 경우, 두 번째는 이미지 파일 사이즈가 너무나 클 경우, 거기에 플러스 이미지 파일의 실제 확장자가 JPG나 PNG 같이 옛날 버전의 파일 형식을 쓰고 있는 경우는 파일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경우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데이터라이즈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싱크로 호출하는 스크립트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고객이 우리 사이트에 방문을 하게 되면 가장 우리 HTML 파일 이렇게 있죠. 그러면 브라우저는 최상단에서부터 그거를 읽어 내려갑니다. 그걸 읽어 내려가는데 가장 먼저 스크립트들을 보통 읽어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에서 이걸 호출해라 라고 하면 싱크는 이 스크립트를 호출한 후 그 해당 스크립트를 호출한 서버에 응답이 왔을 때만 밑에 HTML을 그려나갑니다. 하지만 스크립트를 어싱크로 설정을 해놨다면 스크립트를 호출하고 얘의 결과가 오기 전에 HTML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결과값을 받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큰 대형 이벤트 기간에 여러분들이 마케팅도 많이 하게 되고 고객의 방문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텐데, 그때 이 스크립트를 심어 놓고 얘를 호출을 받아주는 서버가 예를 들어 충분하게 그 트래픽을 받아주지 못한다거나 잘못된 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 그 서버가 죽어버리면 여러분들 사이트가 전부 죽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싱크로 분명하게 세팅이 되는 게 중요하고, 참고로 데이터라이즈는 어싱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지 파일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새는 애니메이션이 접목되어 있는 이미지도 되게 많이 쓰시죠. 그러다 보니 이미지의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그 이미지의 용량을 한 번에 많이 불러오게 되면 당연히
사이트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미지 파일 사이즈를 전통적으로 쓰시는 JPG 같은 걸 쓰기보다는 웹BP 같은 형식들로 압축을 조금 더 많이 하는 형태, 그래서 파일 사이즈를 줄이는 형태로 한번 작업을 하셔서 이미지를 등록하시는 게 사이트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작업은 실제 구글에다 검색을 해보시면 웹BP로 바꾸는 거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꼭 활용하셔서 대형 이벤트를 진행하시기 전에는 최소한 랜딩 페이지에 노출되는 썸네일 이미지들은 전부 웹BP의 형식으로 이미지 파일을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구매 전환율을 높여야 된다고 했을 때 구매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로아스, 구매 전환율 이런 걸로 성과를 보고 마케팅 믹스 정책을 그때그때 바꾸시잖아요. 근데 그러한 전략을 취했을 때는 구매 전환율 지표를 본다는 게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큰 단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 고객이 우리 하루에 우리 사이트에 1000명이 방문을 했어요. 근데 랜딩 페이지를 내가 실험을 한다고 한 10개로 쪼개서 고객이 랜딩되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의 랜딩 페이지에 들어오는 고객은 한 100명 정도가 됩니다. 세션 수로 하면 100개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그 100개의 세션 안에서 고객이 예를 들어 뭐 2건을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 구매 전환율이 2%겠죠. 근데 이 2건을 구매한 게 실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가? 어찌 보면 내가 랜딩 페이지를 어떻게 설계하고 이런 거와 상관없이 우연히 우리 서비스를 자주 이용했던 사람이 그쪽으로 들어와서 구매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즉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각각의 랜딩 페이지별로 효과를 볼 때 구매 전환율로 보려면 개별 랜딩 페이지별로 최소 1000개 이상의 세션 수가 확보가 될 수 있어야만 그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결국 활동성 지표를 보는 겁니다. 활동성 지표라고 하는 거는 바운스 레이트, 체류 시간, 페이지 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고객이 구매를 많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 페이지로 들어와서 구매로 많이 연결된다라는 얘기는 그때 방문하고 나서의 활동성도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당연히 늘어야 구매까지 도달할 거니까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게 세션 수, 바운스 레이트, 페이지 뷰, 그리고 체류 시간, 구매 전환율끼리의 상관관계를 그려본 겁니다. 맨 아래쪽에 구매 전환율이 다른 지표들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를 보시면 파란색은 양의 상관관계입니다. 즉 예를 들어 페이지 뷰가 많으면 많을수록 구매 전환율이 높다. 체류 시간이 길면 길수록 구매 전환율이 높다. 이런 의미고요. 빨간색은 음의 상관관계입니다. 바운스 레이트이 높을수록 구매 전환율이 낮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가 일어날 때까지 지켜보면서 나 마케팅 믹스 정책 바꿔야지 하는 건 우리 자사의 트래픽이 진짜 많을 때 하시는 전략이고요. 자사의 트래픽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활동성 지표를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퍼포먼스 마케팅 믹스 전략을 바꿔나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구매 전환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랜딩 페이지의 상위 상품을 어떤 걸로 노출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이미지에서 보시는 건 고객이 들어왔을 때 고객의 실제 눈을 트래킹한 겁니다. 어디를 보는지. 그러면 지금 이미지에서 보시다시피 고객들은 결국 최상단에 있는 이미지들을 가장 주목해서 많이 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상품을 무엇으로 보여주느냐가 실제 구매로 연결시키는 거에 정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현재 지금 상품 노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답변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많은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는 최근에 가장 많이 팔린 상품 혹은 판매량이 급증한 상품을 상위에 노출해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외적으로 더 많은 룰을 가지고서 노출을 하시기도 하지만 주요 팩터는 판매입니다. 근데 판매는 많이 노출될수록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실 때 저희 데이터라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상품별로 나라는 고객에게 얼마큼 상품이 노출되었고 그리고 그 상품을 얼마나 클릭했으며 그리고 구매로 얼마나 연결됐는지 그래서 노출수, 클릭률, 구매 전환율을 모두 집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X축이 노출수 대비 클릭률, Y축이 상품 상세 페이지를 들어가고 난 뒤에 구매 전환율, 이렇게 지금 그려놓은 건데요. 여기서 클릭률이 높고 구매 전환율이 높은 상품을 최상위에 노출할수록, 그리고 그걸 광고 소재로 활용할수록 실제 이벤트의 성과도 높아질 것이고 구매 전환율도 분명히 높아질 것입니다. 또 상위에 노출하는 상품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 데이터라이즈 솔루션에서는 고객마다 CRM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 CRM을 진행할 때 고객의 관심 상품을 추정해서 고객이 A라는 상품에 관심이 있었는데 구매 안 하고 이탈을 하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이미지와 소재를 전부 다 생성해서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거를 다 저희가 자동으로 생성해서 메시지를 발송을 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발송했을 때 고객에게 A라는 상품을 추천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구매 전환율이 높아지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A라는 상품을 추천했을 때는 구매 전환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B라는 상품을 고객에게 메시지로 보냈을 때 오히려 구매 전환율이 아무 변동이 없거나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런 방식으로 조금 세분화해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뭐지? 하고 헷갈리실 거예요. 말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저 상품 추천 메시지를 친구톡으로 발송을 해요. 100명에게 A라는 상품에 100명이 관심 있네? 하고 메시지를 쏩니다. 그러면 50명한테는 이 사람은 카톡 채널 친구를 맺었기 때문에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가고 50명한테는 안 가요. 그랬을 때 메시지를 발송한 시점 기준으로 실제 24시간 이내에 A 집단과 B 집단에 A라는 상품을 구매한 전환율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의 매출액도 계산을 해요. 그리고 그 매출액의 차이, 갭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구매 전환율도 더 높고 매출액도 더 높아야 우리가 기대한 성과겠죠.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들이 실제로 메시지를 쐈을 때 고객의 구매를 더 끌어올렸던 상품들이고요. 빨간색이 오히려 메시지를 쐈지만 아무 변화가 없거나 구매 전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상품들이에요. 보통 이건 정성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보면 좀 독특한 특색의 상품들, 예를 들어 패턴이 화려하거나 조금 일반인들이 많이 입는 스타일의 옷이나 많이 쓰는 상품이 아닌 독특한 개성을 가진 상품들일수록 빨간색 영역에 많이 나타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펴보게 되면 저 파란색 영역들이 고객들에게 상품을 추천을 했을 때 훨씬 더 반응이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저런 상품들을 상위에 노출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마케팅을 통해서 리타게팅을 꼼꼼히 세팅을 해 놓으셔야 실제로 고객이 방문을 하고 나서 한 번에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 브랜드를 인지하고 다시 들어와서 구매를 더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전체 가입자 중에 33%가 재방문을 해서 가입을 해요. 67% 정도만 첫 방문을 했을 때 가입을 한다는 얘기고요. 구매는 심지어 56%가 재방문한 시점에 첫 구매를 합니다. 그만큼 구매 전환율을 일으키려면 고객을 2번, 3번 방문을 시켜야만 고객이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구매를 더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리타게팅을 우리가 이벤트 시작 전에 잘 세팅을 하고 있는지는 꼼꼼히 챙겨보셔야 합니다. 그게 약간 이러한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도식화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큰 이벤트를 진행할 때 마케팅을 퍼포먼스 마케팅만 하진 않잖아요. 브랜드 어웨어니스 광고도 할 거고, 그 다음 퍼포먼스 마케팅도 할 거고, 그 퍼포먼스 마케팅 안에서도 신규 고객을 타겟팅으로 하는 것, 리타겟팅 하는 것, 그리고 CRM까지 이렇게 큰 덩어리에서 마케팅 믹스를 하시는데, 지금의 차트처럼 X축을 각 마케팅 채널별 신규 세션 비율로 보고 Y축을 구매 전환율 혹은 활동성 지표로 놓고 봤을 때 현재 이 그래프처럼 반비례 그래프를 그려주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마케팅 믹스를 세팅을 하셨다면 가장 잘 세팅을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은 들어오자마자 첫 방문 때 구매를 하는 경우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목적의 마케팅 채널 같은 경우는 구매 전환율이 다소 낮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고객들에게 브랜드를 인지시키고 다른 어딘가로 떠난다면 메타나
GDN 같은 광고를 통해서 리타게팅을 진행해서 한 번 더 방문을 시키고 그걸 통해서 가입 혹은 구매를 한 번이라도 일으키게 되면 그 다음 CRM 메시지를 통해서 첫 구매, 재구매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마케팅 믹스를 다 갖추셔야 블랙 프라이데이 같을 때 큰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전략들을 쭉 말씀드렸는데 아까 매출액을 높이는 거에 객단가를 높이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객단가를 높이는 가장 큰 방법은 번들 상품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번들 상품의 종류는 크게 6가지 정도로 나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번들이 보통 크로스셀 번들입니다. 즉 상의를 사면 하의를 드려요. 이런 식으로 제품 2개를 묶어서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거죠. 그런 방식을 하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 뉴 프로덕트 번들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우리의 스테디 프로덕트와 실제로 신상품을 엮어서 그 2개를 번들 구성을 통해서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게 뉴 프로덕트 번들이고요. 퓨어 번들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A라는 상품과 B라는 상품을 하나의 번들로 묶었으면 A라는 상품만 사는 경우를 아예 주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A를 사고 싶으면 B도 같이 사야 되는 거. 이걸 퓨어 번들이라고 하는 거고, 기프팅 번들이라고 하는 거는 고객들이 예를 들어 나를 위해서 구매를 하기도 하지만 특정 예를 들어 육아 사이트나 이런 경우는 고객의 친구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서 사는 케이스들도 있죠. 그럴 때는 기프팅 번들을 따로 만들어서 이 시즌에는 요렇게 기프팅 번들을 구성해서 편하게 선물을 하세요 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버이날 이럴 때 기프팅 번들이 많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보고는 하나 사면 하나 더 1+1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형태대로 번들을 구성해서 객단가를 높이는 방식도 병행해서 진행하면 매우 좋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벤트가 진행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저희 이제 콘솔에 있는 대표 화면처럼 퍼널을 단계별 전환율로 측정을 한 다음 예를 들어 고객이 각 단계별 전환율로 봤을 때 어디서 이탈이 많이 되는지를 보고 그때그때 CRM 대응을 하시는 방법이 병행되어야지만 전체적인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 이 콘솔 대표 예시 이미지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현재 당신의 퍼널 단계별 전환율이 몇 프로입니다 라는 것도 알려주지만 동일 기간 동안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서 지금 좋은지 나쁜지도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특히나 지금과 같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곧 시작하는 시점에 저희 솔루션을 쓰신다면 우리는 지금 진행했더니 예를 들어 상품 조회에서 구매 시도로 넘어가는 전환율이 30%가 나왔어. 이번에 높네? 근데 살펴봤더니 시장과 비교했을 때는 낮은 축에 속한다. 그럼 우리는 이와 관련된 리타게팅과 CRM을 더 갖춰야 되겠네? 하는 형식으로 액션 아이템을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이제 제가 단기 성과, 장기 성과 나눠서 보셔야 된다고 했죠. 이제 단기 성과를 쭉 말씀드렸는데 장기 성과를 결국에 보려면 회원 혹은 구매자의 재방문, 재구매율을 반드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먼저 현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후속 대책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죠. 그렇게 했을 때는 크게 3가지 정도만 생각하세요. 코호트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첫 번째, 이벤트 기간에 방문한 고객들의 재방문율 코호트가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 이벤트 기간에 구매한 고객들의 재구매율 코호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 이벤트 기간에 가입한 고객의 첫 구매율, 첫 구매 전환율 코호트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3가지를 반드시 모니터링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이벤트 기간에 실제 재방문율과 재구매율이 이벤트를 하지 않았던 기간보다 낮다면 여러분들이 후속적인 이벤트를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고객들은 한 번 사고 다 떠나거나 한 번 그냥 회원가입하고 다 떠나버리는 고객들이 될 거니까요. 참고로 저희 콘솔의 화면에 코호트 예시를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저렇게 고객을 특정 세그먼트로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저기 보시면 신규 가입 회원의 구매로 설정했죠. 그러면 22년 11월 달에 신규 가입 회원이 3,061명이었는데 그들이 0개월 후, 1개월 후, 2개월 후에 각각의 첫 구매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기간 내 첫 구매를 한 고객의 구매로 세팅을 하게 되면 2022년 11월에 2,060
2,679명이 회원가입을 했고 그 다음 각 개월이 지나면서 첫 구매를 한 비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각각의 로우, 옆으로 보이시는 행을 보면서 우리가 이벤트를 진행했던 그게 다른 날짜들 대비해서 그 재방문율과 재구매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다른 이벤트를 하지 않았던 기간 대비해서 재방문율과 재구매율이 낮게 표시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장기 성과는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모든 이벤트를 진행하고 나면 아까 뭐 재방문율, 재구매율 얘기도 했지만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 매출액의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 실제 성과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단박에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약간 후행 분석에 가까운데요.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뭘까요? 단기 매출액이 올라간 다음 사실 그대로 쭉 유지되는 게 우리가 제일 원하는 거겠죠. 아니면 쭉 성장하거나. 네. 그만큼 마케팅 예산을 투자했고 그만큼 많은 고객들을 확보했다면 그 고객들이 꾸준히 더 많이 매출을 기여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속 매출액이 높아지는 형태를 우리는 꿈꿀 겁니다. 예.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미지가 그 맨 위에 첫 번째 차트가 실제 매출액 지표의 흐름을 의미하는 거고요. 저거를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배제하고 나면 실제 트렌드 지표와 시즈널 지표 그리고 레지듀얼 지표라고 해서 이제 저 두 가지 트렌드와 시즈널을 제외한 나머지 변동량들을 그려낼 수가 있는데요. 저 트렌드의 지금 지표 변화를 보시면 특정 이벤트를 하고 나서 저 때가 이제 이게 예시인데 특정 사이트가 블랙 프라이데이를 했던 시점 이후입니다. 보시면 매출액이 급등한 뒤에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거의 그 이전 매출액 대비해서 확실히 많이 올랐죠. 이런 형태로 가야 장기 성과가 좋은 이벤트의 결과이고요.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장기 성과가 나쁜 이벤트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즉 블랙 프라이데이나 어떤 이벤트를 진행했던 시점에 단기 매출액이 확 높아졌지만 결국엔 원래대로 다시 돌아와요. 왜? 저 때 구매했던 고객들은 결국 높은 할인율만 보고 들어온 체리피커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재방문율, 재구매율이 따라서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액은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이벤트다, 결과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더 와닿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보죠. 좀 극단적인 예시긴 한데 이벤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25%의 할인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을 1억을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익을 얻어가는 건 얼마큼 될까라고 봤을 때 매출액에다가 기존 평균 수익률 빼기 할인율 한 값을 곱했을 때 그게 이익이 된다고 보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하나의 물건을 팔았을 때 30% 평균 수익률이 난다고 가정을 한다면 25% 할인을 했을 때는 5% 정도의 이익이 남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1억의 매출이 났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순이익은 500만 원일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정말 순이익일까요? 여기서는 아직 마케팅 비용과 인건비도 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25% 할인 행사에 매출액 1억을 달성하는 이벤트를 할 때는 분명히 마케팅 비용을 500만 원보다 더 쓰면 더 썼지 덜 쓰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성과의 매출액이 높아졌다라는 것만 보고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실제 회계 장부를 들여다보면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성과를 통해서 확보한 회원들을 장기적으로 매출을 계속해서 끌어가는 게 후행으로 따라와야지만 그 순이익을 메꾸고 좀 더 높은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 성과의 그 후행 액션 아이템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세부적으로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세부 액션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앞서까지는 조금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겠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블랙 프라이데이 시작일은 한국에서 언제로 하면 좋을까요? 실제로 이게 데이터를 보니 저희 고객사들의 데이터 중에서 이전 날 대비 가장 매출액의 변동이 높았던 시점들이 언제인지를 쭉 보니 유독 11월 1일 날 매출액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1월 24일, 25일 이맘때쯤이 보통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 블랙 프라이데이죠, 그때가. 하지만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는 그때보다 훨씬 앞선 시간에 보통 많이들 진행을 합니다. 참고로 현재 잭시믹스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말부터 벌써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죠. 이게 점점 현재 빨라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22년도에는 보통 대부분의 고객사들이 11월 1일부터 블랙 프라이데이를 진행했었고 그때 매출액의 변동이 가장 컸던 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거를 아까 서두에 보셨던 것처럼 10월부터 11월 중에 어느 날짜에 가장 매출액이 높았는지를 보게 되더라도 대다수의 사이트들이 지금 두 가지 날짜, 첫 번째 11월 1일 날 매출액이 가장 높았던 사이트들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 기간, 정말 그 블랙 프라이데이 날짜가 껴져 있는 그 기간에 높았던 사이트들이 꽤 있었고, 마지막으로 11월 마지막 날 높았던 사이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11월 1일부터 11월 첫째 주부터 바로 진행하시는 거를 권유드려요. 왜냐하면 고객의 주머니는 한정되어 있죠. 내가 예를 들어 뭐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를 쿠팡에서도 하고 무신사에서도 하고 뭐 여기저기서 한다고 해서 돈을 막 물 쓰듯이 더 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인지되어 있는 좋은 이벤트를 하고 있는 곳에서 먼저 주머니를 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회사들보다 조금 더 빨리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를 시작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어떤 마케팅 믹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거는 CRM 측면에서 해석하셔도 좋고 퍼포먼스 마케팅 측면에서 해석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글로벌 사례들까지 조사를 좀 해서 정의를 해보니까 이벤트 시작 전부터 후까지 매우 촘촘하게 마케팅 전략을 세팅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할인율이 매출액과 양의 상관관계를 그리지 않는다라는 글로벌 분석 자료도 있는 것으로 보아 할인율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실제로 이벤트가 시작되기 전, 그리고 시작되고 나서, 그리고 종료 직전, 그리고 마지막에 마케팅 전략을 계속해서 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벤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보통 티저와 얼리 액세스, 이 두 가지 전략을 많이 취합니다. 티저는 뭐냐면요, 그냥 말 그대로 고객님, 우리 미래에 이런 날 실제로 80% 가까이 하는 할인 이벤트,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를 진행할 거예요 라고 먼저 보내는 겁니다. 그럼 고객들의 머릿속에 그 이벤트가 다른 경쟁사들보다 먼저 각인이 되겠죠. 그게 티저 전략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얼리 액세스 전략입니다. 우리 고객들 중에서도 VIP 고객들이 있겠죠. 이 고객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고객들이 있으면 그 고객들에게 예를 들어 이벤트를 시작하기 하루 전날 뭐 3시간 동안만 먼저 들어와서 구매를 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거죠. 이거는 특히나 재고량이 많지 않을수록 더 갖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고객의 로열티를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저 밑에 있는 Save the Date to 캘린더는 뭐냐면, 실제로 티저 같은 거를 보냈을 때 거기에 고객의 구글 캘린더나 아니면 애플 캘린더나 이런 거에 직접 우리의 이벤트 일정을 등록할 수 있는 링크 정보를 달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전략들을 보통 이벤트 시작일 전에 진행을 하고요. 이벤트가 시작되면 말 그대로 어나운스먼트, 우리 이벤트 시작됐어요 하고 알리는 걸 진행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때그때 상품 추천을 하는 형태의 데일리 딜, 그리고 추가적으로 CRM 타겟팅이나 특정 고객들을 꼭 붙잡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프리 기프트, 그 외에 기타 CRM 전략들을 갖추시는 게 상시 운영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벤트 종료 직전에는 고객님, 이제 이벤트가 곧 끝납니다. 이제 12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혹은 지금 상품이 몇 개밖에 안 남았어요. 하는 식으로 제한된 정보들을 알려줌으로써 포모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라스트 찬스 같은 전략이고, 그럼 이벤트 종료가 끝났다고 다 끝이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익스텐디드 전략이라고 해서, 고객님, 우리가 이번에 이벤트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여기까지 하고 끝났는데 고객님이 아마 고민하시느라 상품 구매를 놓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조만간 뭐 사이버 원데이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혹은 뭐 12월 또 무슨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때는 잊지 마시고 오셔서 저희 상품을 꼭 구매해 주세요 라고 한 번 더 이메일을 보내는 겁니다. 혹은 뭐 리타게팅을 하거나요.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다 갖추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씩 보면 티저는 지금 이런 형식처럼 보통 카운트다운 형태의 저러한 소재를 달아서 뭔가 마케팅 소재로 활용하거나 뭐 친구톡이나 이메일을 보내는 걸 많이들 하게 되고요. 경쟁사보다 먼저 브랜드 인지도를 고객에게 갖게끔 하는 거, 그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얼리 액세스, 얼리 액세스를 할 때는 뭔가 재고에 대한 포모를 자극하거나 이건 너에게만 제공하는 거야 라고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서 기존 고객들의 로열티를 끌어올리는 거에 집중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런 서비스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가서 저 서비스 구글링 하시면 나오거든요. 특정 일자 딱 조건, 그리고 들어가야 될 디스크립션 정보 이런 걸 한 다음 생성하면 링크 정보가 생성이 되고, 그 링크를 이제 마케팅 소재의 링크 정보나 혹은 메시지의 버튼에다가 넣는 링크 정보에 같이 넣어서 보내면 고객이 그것만 클릭해도 그 고객의 구글 캘린더나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의 캘린더에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리마인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고객한테 리마인드 해주는 별도의 메시지를 쏘지 않더라도, 돈을 쓰지 않더라도 고객의 캘린더에서 그게 리마인드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앞서 얘기한 뭐 어나운스먼트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데일리 딜 같은 전략들을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 측면과 CRM 측면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건데요. 여기서 잠깐 데이터라이즈 홍보를 하자면, 데이터라이즈를 사용을 하시는 고객들에 대해서 희망을 하신다면 저희가 메타 이벤트 연동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이벤트 연동이라고 하면 저희가 스크립트를 통해서 수집을 해서 이 고객이 현재 구매할 가능성 점수가 몇 점이야, 이 상품에 관심 있을 점수가 몇 점이야 하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벤트를 계속해서 메타에 쏴드립니다. 그러면 그 메타의 광고 관리자 화면에서 뭐 예를 들어 152000 상품에 50점 이상 관심이 있는 고객들에게 나는 타겟팅 하고 싶어 하는 형식으로 오디언스를 만드신 다음 리타겟팅을 쓰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50점 이상 되는 고객,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반적인 메타 픽셀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 이 상품을 본 사람, 요렇게만 타겟팅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데이터라이즈에서 연동해드리는 이 이벤트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 데이터라이즈는 고객이 상품 상세 페이지 들어와서 리뷰 탭을 눌렀는지, 옵션을 클릭했는지, 그거에 따라 이 상품에 대한 관심 점수를 실시간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세팅을 하지 않더라도 50점 이상이다 이러면 이 상품에 들어와서 그냥 곧바로 이탈한 고객은 제외하고 스크롤을 내려서 리뷰 탭이나 옵션까지 눌렀던 좀 더 이 상품에 관심 있는 고객에게 더 돈을 잘 써서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훨씬 더 효율이 잘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 이벤트 기간을 동안에는 저희 데이터라이즈 솔루션을 쓰시면 특정 상품에 관심 있는 고객에게 고객님 이 상품 관심 있으셨는데 왜 구매 안 하셨어요? 이 상품 현재 관심 있어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고요. 얘는 지금 할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구매하세요 라는 이러한 CRM 메시지가 사용자가 한 땀 한 땀 세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메시지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동시에 갖추시면 매우 좋아요. 특히나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 같은 기간에는 중복 혜택들 같은 거를 적용하시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 30% 할인 혜택 줬는데 고객 구매 독려한다고 거기다가 5,000원 할인 쿠폰 더 주고 이러면은 실제로 손해를 보고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상품 춘천을 쓰시는 걸 저희는 더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객들한테 제한된 형태의 리미티드 어베일러빌리티 혹은 라스트 찬스를 이야기하는 것도 저희 콘솔의 화면에서 대상자를 추출해서 실제 발송하는 것도 전부 다 가능합니다. 자, 좀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들을 들으시고 나서 난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100점 점수를 드리고 싶은데요. 하지만 여기서 알고 끝나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전략들을 실제로 현업에서 쓰시려고 한다면 디테일의 악마가 있다라는 말처럼 다른 타 직군들과 협업하셔야 되는 일 혹은 요청을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런 어려운 점들을 다 뚫고 그 디테일을 하나하나 챙겼을 때
할인율을 몇 프로 하는 것과 크게 상관없이 실제 이벤트의 성과를 더 높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지만 마케팅 믹스 전체적인 전략을 내가 CRM 마케터니까 CRM만 해야지가 아니라 퍼포먼스 마케터, 그리고 기획자, 뭐 디자이너, 개발자들과도 소통을 하셔서 저 전략들을 완벽하게 갖춘 뒤에 마케팅 비용을 쏟아 부어야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과가 나오게 될 테니까 오늘 이 발표 공유 받으신 내용을 통해서 반드시 돌아가셔서 11월에 진행하시는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에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저 전략의 70%라도 80%라도 꼭 집행을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오늘 이 정리한 내용은요, 저희가 웨비나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릴 예정이니까 그렇게 봐주시고 저희 유튜브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구독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데이터라이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